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인 집입니다. 수려한 풍경을 품고 있는 이 집은 넓은 부지와 다양한 부속 건물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잠만 자는 집이 아니라 소규모 농사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마음껏 즐기기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인데요. 5억 원대가 현재는 2억 원대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 땅 평수가 무려 1353평이라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워낙 평수가 넓다 보니 텃밭 공간과 마당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 각각의 용도에 맞춰 아주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집의 최대 장점입니다. 지금부터 이 주택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집으로 들어가는 길, 도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마을 근처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집들과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살짝 떨어져 있는 나홀로 집 형태입니다. 길을 따라 쭉 들어가다 보면 정말 이런 곳에 집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산자락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집을 만나게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폭이 차량 한 대 정도만 딱 지나갈 수 있는 넓이입니다.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점은 이 도로가 사실상 2주택 거주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길이다 보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현재는 길가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과 흘러내린 흙더미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관리가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집 입구에 도착하면 따로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활짝 오픈되어 있는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집 말고는 다른 민가가 없다 보니 굳이 대문을 만들어 폐쇄적으로 쓰기보다는 개방감 있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가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워낙 외진 곳이라 오가는 사람이 없어 대문 없는 구조가 오히려 드나들기엔 더 편리해 보입니다. 이 집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외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2010년 10월 25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로 올해로 지어진 지 약 15년 정도 된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먼저 건물의 뼈대를 보면 경량 철골조로 지어졌습니다. 공부상인 건축물 대장에는 지붕이 판넬 위 싱글 지붕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현재는 세련된 느낌을 주는 징크 판넬 지붕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의 외벽을 보시면 보통 저렴한 판넬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차분하고 모던한 회색 톤의 석재를 사용하여 마감했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견고하고 묵직한 무게감을 전달해 줍니다. 여기에 지붕은 붉은색 계열의 기와 판넬을 얹어서 자칫 차가워 보일 수 있는 회색 건물의 따뜻한 전원주택 특유의 감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창호 부분을 보시면 외벽 색상과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회색 샤시창을 설치하여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통일감을 잘 살려냈습니다. 특히 주택 앞쪽으로는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테라스 공간을 아주 넓게 설계되었습니다. 바닥을 다양한 종류의 돌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아 야외 활동을 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2층을 보면 건물 전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긴 테라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튼튼한 금속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면서도 시원한 조망권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2층 내부에 있는 샤시문을 열고 바로 테라스로 드나들 수 있는 구조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밖으로 나가 상공기를 마시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설비 부분인데 이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LPG 가스 시설을 갖추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메인 주택만큼이나 매력적인 공간이 바로 주택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평서에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또 다른 작은 건물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겉모습부터 정겨운 분위기를 풍기는데 바로 뜨끈하게 몸을 지질 수 있는 황토방으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건물의 한쪽에는 불을 지필 수 있는 아궁이가 마련되어 있어 추운 겨울날 장작불을 떼며 전원생활의 낭만을 만끽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간평서에 없다 보니 매각에 포함되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마당은 전체적으로는 관리가 쉬운 자갈 마당과 일부 잔디 마당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마당 모양은 약간 세모난 형태로 빠져 있습니다. 마당 곳곳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듯한 다양한 수목들이 심어져 있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집은 마당 자체의 면적도 넓지만 주택 본체를 비롯해 워낙 다양한 부속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보니 부지 안에서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주차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당 공간이 워낙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마당 안쪽 원하는 곳 어디든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주변으로는 여러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시외 건물 기역은 보일러실로 주택 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량 철골조 구조의 판넬 위 싱글 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본주택과 마찬가지로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2제곱미터이며 15.73평으로 꽤 넉넉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은 야외 휴게실 공간입니다. 주택 왼쪽 측면 쪽에 따로 떨어져 있으며 튼튼한 파이프 구조의 천막 지붕을 씌워 만들었습니다. 면적은 18제곱미터이며 5.44평 정도로 안에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바베큐 파티를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은 짐들에 가려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주택 바로 옆에 야외 수도와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어 바베큐 공간과의 동선이 아주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시설이 더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은 닭이나 가축을 키우던 약 1.8평 규모의 닭장입니다. 파이프조 천막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보아 그대로 쓰기보다는 철거하시는 것이 훨씬 깔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간평서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바로 옆에는 철제로 된 계집도 하나 놓여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보일러실로 쓰이는 건물 외에 나머지 가설물들은 방치된 지 오래되어 보이고 무엇보다 현재 본건 땅이 아닌 타인의 필지에 걸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낙찰 후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깔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에 따라 철거하시거나 새롭게 단장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본체와는 별개로 아주 널찍한 텃밭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텃밭은 본건 주택으로 들어오는 산길 옆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왼편으로 길게 쭉 뻗어 있는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렇게 주택과 텃밭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집 앞마당은 마당대로 깔끔하고 넓게 사용하면서 농사는 농사대로 전용 공간에서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거주하는 분이 없다 보니 한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넝쿨과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텃밭 공간을 가보시면 주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텃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처나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듯한데요. 이 건물은 경량철골 구조의 파란색 판넬 지붕을 얹은 단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2008년 7월 8일로 앞서 보신 2층 본체 주택보다 오히려 2년 정도 더 먼저 지어진 17년 된 건물입니다. 외벽은 판넬 이끼로 마감되어 있고 창문은 깔끔한 화이트 하이샤시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 실용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단층 주택 주변으로도 여러 개의 제시외 건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시외 건물 리을은 주택의 일부처럼 사용되는 공간인데 조적조 벽체에 판넬 지붕을 얹어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택 앞쪽을 샤시로 다 막아서 설치해 두었는데 이는 겨울철 단열 효과를 높이고 실내외 완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 공간의 면적만 해도 약 41.1제곱미터로 12.43평에 달해 상당히 넓습니다. 제시외 건물 미음은 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설치된 가축시설입니다. 경량 철골조의 칼라시트 지붕으로 만들어졌으며 비나 햇빛을 막아주는 처마 역할을 합니다. 면적은 10.8제곱미터로 3.26평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외 건물 비읍은 주택과 조금 떨어져 단독으로 세워진 창고입니다. 판넬조 구조의 판넬 지붕으로 지어졌으며 면적은 약 14제곱미터로 4.23평입니다. 농기구나 잡동사니를 보관하기에 적당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집이 앉아있는 땅의 정체, 즉 지적도를 통한 토지 정보를 필지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한 필지가 아니라 무려 6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아주 큰 규모의 땅입니다. 지적도상 기호 1번, 2번, 4번, 5번, 6번, 8번이 본건 땅입니다.
간평서가 여러 개이다 보니 어떤 서류에는 6, 7, 8번이 11, 12, 13번으로 번호가 다르게 매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서류를 직접 확인하신다면 이 번호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6, 7, 8번이라는 번호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지목은 전이며 현재도 실제로 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땅의 모양은 마치 길처럼 길게 쭉 뻗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남쪽으로는 폭이 약 3m 내외인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면적은 516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156.09평 정도가 됩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땅입니다. 이곳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주거용 건물이 올라가 있는 부지로 사용 중입니다. 땅의 모양을 보면 부채꼴처럼 살짝 퍼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땅 역시 남쪽으로 약 3m 폭의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564제곱미터, 즉 170.61평 규모입니다. 기호 4번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의 지목은 답이며 기호 2번 대지에 딸린 부속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 모양이 아주 독특한데 한쪽 면이 계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87제곱미터인 약 177.56평입니다. 기호 5번 땅은 지목 자체가 도로이며 말 그대로 현재 이 집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도로답게 모양은 길쭉하게 빠져 있으며 면적은 23제곱미터로 약 6.95평 정도의 작은 필지입니다. 이제 기호 6번 땅을 보겠습니다. 이곳은 지목이 대지이며 주거용 건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모양은 깔끔한 직각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북동측으로 약 3m 폭의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310제곱미터로 약 93.77평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덩치가 큰 기호 8번 땅입니다.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상으로는 농경지인 정과 과수원으로 이용해 왔던 곳입니다. 땅 모양이 기호 6번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면서 길게 뻗어 있는데 울퉁불퉁하고 굴곡이 있는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땅의 일부는 물에 깎여나간 포락지 상태 또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북동측으로 도로와 접해 있으며 면적은 무려 2,474제곱미터로 약 748.38평에 달합니다. 이렇게 6개 필지를 모두 합치면 총 4,474제곱미터, 무려 1,353.38평이라는 엄청난 평수가 됩니다. 텃밭 공간까지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 전원 생활의 로망을 실현하기에는 좋은 조건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호 1, 4, 8번 땅은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취득하시려면 반드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땅의 경계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 나중에 정확한 내 땅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계 측량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항공뷰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2층 주택에 있는 일부 제시외 건물들이 타인의 땅을 침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땅 주인에게 소정의 땅세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1, 2, 4, 5번 땅은 보전관리지역이며 6번과 8번 땅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속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 평면도와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상세한 설계 도면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고 공부상의 면적과 전원주택의 일반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메인 건물이자 가족들의 주 생활 공간인 2층 주택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의 1층 면적은 110.28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33.36평입니다. 웬만한 30평대 아파트 전체 크기가 1층에만 있는 셈입니다. 구조를 추정해보자면 현관을 들어서면 시원하게 트인 거실과 주방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 식재료 등을 보관할 다용도실과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면적이 넉넉한 만큼 방은 2개에서 3개 정도, 화장실은 거실과 안방용으로 1개에서 2개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층 면적은 65.76제곱미터로 약 19.89평입니다. 2층만 해도 웬만한 소형 주택 한 채 크기인데요. 여기에는 방 2개와 별도의 작은 거실,
그리고 화장실 1개가 있고 1층과 연결된 내부 계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층과 2층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무려 53.25평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4, 5인 가족이 함께 살아도 전혀 좁지 않고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거실 창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어 오후 내내 따스한 햇살이 깊숙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제 텃밭 쪽에 위치한 단층 주택의 내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 역시 상세 구조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면적이 77.54제곱미터로 약 23.45평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24평형 아파트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정도 면적이라면 방 2개에서 3개의 거실, 화장실, 주방이 모두 갖춰진 온전한 집 한 채의 기능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 또한 거실이 남서쪽을 향하고 있어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매각물 건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기록된 임차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공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낙찰을 받으신 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물어주거나 복잡하게 이사 협상을 해야 할 권리상의 하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이 자리 잡고 있는 주변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잔잔한 저수지와 푸른 농경지, 그리고 띄엄띄엄 자리한 단독주택들과 소규모 공장들이 한데 어우러진 전형적인 전원 마을의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미리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주택 바로 뒤편이 산이다 보니 집 뒤쪽과 옆쪽으로 묘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 자체가 앞쪽 저수지 방향을 시원하게 바라보도록 지어져 있어서 실내에서 생활하실 때는 묘지가 딱히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정서적인 부분이 중요할 수 있으니 꼭 현장에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교통 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초입으로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집에서 약 357m 거리라 걸어서 5분이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다만 시골버스 특성상 배차 간격이 꽤 긴 편이라 대중교통만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자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살기에 훨씬 적합한 곳입니다. 장보기가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시내권이 가깝습니다. 약 3.6km 거리의 시내가 위치해 있는데 차로 5분 정도만 나가면 웬만한 마트와 공공기관, 시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프랜차이즈 점포들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 굳이 한꺼번에 많은 장을 보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주변 주요 도시와의 거리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밀양, 창원, 함안, 청도, 고령, 대구 같은 대도시들이 모두 인접해 있습니다. 밀양까지는 밀양시청 기준 35km로 자차 35분 소요됩니다. 창원까지는 창원시청 기준 36km로 자차 39분 소요됩니다. 함안까지는 함안군청 기준 37km로 자차 40분 소요됩니다. 청도까지는 청도군청 기준 37km로 자차 43분 소요됩니다. 고령까지는 고령군청 기준 45km로 자차 44분 소요됩니다. 대구까지는 서대구역 기준 52km로 자차 41분 소요됩니다. 평소에는 이 집에서 고요하게 전원 생활을 만끽하고 농사를 돌보면서도 여행이나 급한 용무가 있거나 병원, 관공서 방문 등 도시의 인프라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23281의 1번입니다. 감정가는 5억 5,699만 3,66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1번 땅 평당 가격은 25만 1,241원에 책정되었으며 본건 주택 있는 2번 땅 평당 가격은 44만 6,283원에 책정되었습니다. 4번 땅 평당 가격은 25만 1,241원에 책정되었으며 5번 땅 평당 가격은 8만 2,645원, 6번 땅 평당 가격은 57만 5,209원, 8번 땅 평당 가격은 25만 1,241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제시외 건물 제외 2층 주택 평당 가격은 158만 6,784원에 책정되었으며
밭에 있는 단층 단독주택 평당 가격은 143만 4,717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2억 7,292만 7천원이며 보증금은 2,729만 2,7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남도 창녕군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353.385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119.633평입니다. 2층 주택 사용 승인일은 2010년 10월 25일이며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5일 월요일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이 집은 빈집으로 남겨져 있다 보니 진입로나 텃밭 공간, 주택 주변에 여러 물건이 방치되어 있어 첫인상이 조금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50평이라는 엄청난 평수의 땅을 가진 집이 절반 가격으로 떨어져 2억 원대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텃밭과 과수원 공간이 본체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 본격적으로 전원 생활을 즐기며 농사를 짓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을 안에서도 홀로 뚝 떨어져 있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건물이 경계를 살짝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만 잘 확인하셔서 땅세 협의 등을 고려하신다면 이 어마어마한 평수의 땅을 온전히 활용하는 실속 있는 실거주 부지를 확보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